CS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의 임은숙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장애인 자녀들 그리고 또 그 학부모님들을 교육적 또 사회적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시다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주 한인 장애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시다의 배영석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CSN이 시청자들한테 첫 선을 보인 지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요. 우리 CSN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하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죠. 예, 우리 CSN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가 사실 전체적으로 방송 문화라는 것, 또 미디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가 좀 정체적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런 기독교 인구뿐만이 아니라 동포 전체에 어떤 뉴스라든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그런 방송 문화를 또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축복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또 CSN 시청자들이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시다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다를 좀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시다는 Community Inclusion and Development Alliance, 그래서 약자를 떼서 CIDA, CIDA인데요. 좀 말이 깁니다. 근데 우리 그 시다는 2013년에 그 작은 학부모 그룹들이 한미정신건강협회라고 하는 정신건강 비영리 사실은 이제 임상 전문인 단체인데 거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작은 그 서포트 그룹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연방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은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트의 내용은 한인 사회와 같이 그 언어나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리소스를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방 정부가 작은 펀딩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돕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랜트를 써서 그것들이 뽑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시다의 초창기 멤버로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저희들이 멤버십은 아니고 오픈 멤버십이라고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오시면 서비스 리소스나 아니면은 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특히 한인 사회들 이제 이민자들 사회의 커뮤니티 통합이라는 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그 아파트에 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커뮤니티에는 작은 로컬 이런 비즈니스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민사회 내 특히 이제 아시안 그런 인구 내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 또 다른 커뮤니티
커뮤니티 난프라핏이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즈니스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도 사실 저희 이제 기관이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10만 불이라는 그란트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 뜻깊게 의미 있는 일들을 추진한다고 정부 측에서 판단을 했을 텐데요. 어떻게 그 프로포저를 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만 불이 4년 동안밖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또 다시 그랜트를 써야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10만 불이라는 돈이 이제 비즈니스나 비영리를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스페이스를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오피스를 렌트를 하고 직원들 굉장히 미니멈 거의 그야말로 가스머니 정도 주고 나면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이런 돈이라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3년, 12년에 제가 작은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한인 부모님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이민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한인이 아닌 이민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언어 문제 때문에 학교하고 소통하는 것, 또 장애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의지가 없어서 서비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또 이런 언어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또 권리의 침해를 받는 경우도 많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랜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제가 실제적으로 한 3주밖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스텝 그 발런티어 스텝을 한 명 데리고 그야말로 밤을 새가면서 썼어요. 어느 정도 우리 한인 사회들이 한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또 이런 주류사회 기관들이 우리 한인 사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게 그나마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주의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 어텐션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그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만큼 특수교육에서 알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어느 만큼 발달장애 특히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정부 관계자들이라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정도의 불만과 또 서비스가 많이 결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 결과를 서베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블리싱하기는 이제 좀 작은 결과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마침 좋아서 그 내용들을 보고를 연방 정부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시다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인 사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 좀 불편한 거죠. 일반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장애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해서 특별히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스스로가 장애를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숨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함께 가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마음을 우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참 두드러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난해인가요? 그 아트 그 테라피 형식이죠. 그래서 장애 자녀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러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그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매년 그 미술 행사가 사실은 재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키스앤팝에서 재작년에 작게 우리 그때는 시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우리 자기 나름대로 한인 장애 이제 뭐 연맹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이름을 불러서 했었는데 이런 가족들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만 같이 모여서 작게 그림 대회를 키스앤팝에서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무슨 이제 그 큰 이제 우리 한인 그 미디어 기관들에서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서 미술 대회를 해마다 이렇게 연례 행사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회에 우리 아이들은 사실 끼지를 못합니다. 그 미술을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상을 받을 수 없지만 나름대로 내면에 있는 그냥 막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날 사실 많이 표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부모님들끼리 인사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렇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사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살려면은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아닌 비장애인들도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미술대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세인트존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패컬티 멤버들한테 같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학교 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학교 캠퍼스를 그럼 열어주겠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전격적으로 세인트존스 대학에서 캠퍼스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들,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이들의 이제 장애가 같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 우리 장애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그림도 그리시고 즐겁게 하루를 그냥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존스 대학 쪽에서도 발런티어 그날이 또 서비스 데이라고 그래서 칼리지 학생들은 그 하루 발런티어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통해서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와줘서 그야말로 흑인이건 백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같이 앉아서 이거 우리가 아트를 통해서 정말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기교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사실 미술협회 쪽에서도 한인미술협회 쪽에서 오셔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그림이라는 게 기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슬픈지 그동안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화폭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진정한 미술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평생 상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미술대회라는 것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 점심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는 또 합니다. 그래서 네. 9월 29일 날 이제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또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 내 여러 가지 이제 기관 다른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또 즐거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네, 또 준비에 이제 한창이시겠네요. 저도 지난해 취재를 갔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게 참 정말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즐거워 보였고요. 그 화폭에 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양 또 색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이제 하실 건데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8월 14일 날 롱알랜드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장애인 패밀리 그런 무슨 세미나 이런 걸 여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가장 크게 했던 행사는 사실 2013년에 프러싱 병원에서 했던 그 패밀리 발달장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 컨퍼런스가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우리 한인 기관들이나 특히 이제 종교기관에서 많은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셨고 아름다운 교회 쪽에서도 4번 이후의 행사를 저희들과 비슷하게 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오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캠퍼스 안에서 우리 발달장애 그 자체에 있는 발달장애 학부모님들, 근교 계신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을 위한 워크숍하고 또 벤더페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세션을 가질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오셔서 저희들이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교육부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아우리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좋아서 사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14일 아름다운 교회 롱알랜드에 있는데요. 아침 9시 반에 등록을 시작을 해서 10시부터 워크숍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기관들이 한 15개의 기관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 내용을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또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14살에서 26살짜리
아이들이 우리 영애덜트 유스라고 하는데요. 청소년하고 우리 청년 나이에 있는 어린 청년 나이에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전환기와 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세션을 따로 갖습니다. 이 친구들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대로 학교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부모님들은 워크숍 하시고 서비스 그 세션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따로 전환기에 대한 교육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니면 이미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성폭력 예방에 관한 것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 행동인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성학대이고 성폭력인지를 인지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 만일에 일어났을 때에는 어디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유익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있어지는데요. 요즘 그 미투 운동이 그러니까 물론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그 어떤 운동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애 아들한테 있어서도 그런 운동이 이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함을 말 못하고 스스로 끙끙대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날 그러한 그 인포메이션도 있군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폭력이나 아니면 성학대,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harassment이라고 그러죠. 성희롱을 당할 때에 이것이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나 굉장히 보호를 받는 것,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우리가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아주고 20살짜리 어떤 때 되는 20살짜리 16살짜리 큰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처녀들한테도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일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데이해 프로그램,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가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보다 사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다가와서 만지거나 아니면은 더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친구들이 이것이 성폭력이다, 성희롱이라고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만일에 어떤 검사 앞이라든지 아니면 형사 앞에 나가서 누가 어디를 나를 만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디가 이제 우리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타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체 기관에 대해서 여기를 내가 만졌어요, 이름조차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성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타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녁 먹을 때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해야지, 사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사실 그 문제는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우리 청소년들, 또 특히 이제 우리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오픈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다는요, 또 유일하게 다른 기관과는 달리 그 장애 자녀들을 교육을 해서 이 사회로 이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긴 지가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한 지가 보니까는 1년 반, 2년이 사실 안 됐는데, 생각을 느끼기로는 한 5년이 지난 것 같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많은 그 굴곡이 있기도 하고 앞에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저희들 비누 만들기 사업을 해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진짜 팔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과정을 저희들이 리파인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시스템화를 하고 아이들이 비누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해서 팔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리고
비누팔기를 해서 남은 수익은 100% 우리 아이들 월급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꼭 이런 저희들이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 이제 기관들하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비스가 어려운 거가 사실이었어요. 저희들이 무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뉴욕주 그 액세스 BR이라고 하는 성인 남녀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상 65세 이전에 있는 모든 성인의 이를 직업 교육이나 또 직업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교육부 밑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벤더를 하는 거를 이제 거기 사업 그 계약을 하는 거를 어플라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승인을 지금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부모님들 꼭 장애가 발달 장애나 이런 장애가 아니더라도 성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내가 CPA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CPA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오시게 되면은 교육부 연결을 해서 그분한테 맞는 직업 교육을 찾아드릴 수가 있고요. 또 취업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이제 물론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회장님 말씀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뭐 사고를 인해서 장애가 된 분들도 취업까지 리퍼럴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시다가 이제 2년 정도 창립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1, 2년 됐는데 한 5, 6년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가장 이제 어려웠던 그 행사 하나가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들으니까 지난 5월에 우리 그 American Disability Act라고 그래서 이제 연방 장애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작업장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갔을 때 이제 취업을 신청을 했을 때에 장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그런 것들, 또 우리 길가에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시 사실 그 법 때문에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터로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리어가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립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장애인에게 장벽을 만들면은 이거는 사실 차별이다, 이러한 연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 또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만일에 취업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조그맣게 세션을 준비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우리치를 서너 달을 넘게 했는데 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불행하게도 오고 싶어 하시는 한인 사업주들이나 또 비영리기관들도 많이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솔직히 이제 옆을 이제 아시는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사업주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는데 큰 회사들 같으면은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하시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준비는 많은 이런 사실 준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에서도 컨트랙을 하시거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시설 개선을,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면 시설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테크놀로지 같은 거 이제 기술 혁신도 하실 수가 있고, 큰 사업장은 더 크시게, 작은 사업장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장애인 취업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 장애 청년들, 또 청년이 되어가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더 역량이 큰 한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추 많이 지나갔어요, 그죠? 벌써 이제 8월인데요. 올 상반기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올 하반기에는 또 어떠한 주요 사업 계획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연방정부의 교육부,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9월 달이 되면 또 다시 저희들 캘린더가 2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이제 커뮤니티에 뿌려지면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0월 달에 9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미술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대회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한인 기관들과 이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CSN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믿음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항상 선을 이루듯이요. 우리가 조그마한 힘들을 모으면 이제 큰 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시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오피스는 최근에 또 옮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는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오피스가 작게, 사실 같은 빌딩에서 저기 그냥 그 방만 크게 넓혀 갑니다. 이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조그맣게 장소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스페이스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장소는 38-50 벨브로바드 베이사이드입니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718-224-8197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웹사이트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www.cidainfo.com을 치시면 많은 정보, 저희들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이메일 그런 주소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CSN 초대석에는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미 동부 지역에 있는 그 한인 장애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주 물식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시다의 배영서 회장을 저희 초대석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